1944년 12월 독일은 세 방향에서 포위된 상태였고 곧 패배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동부의 소련군은 독일 본토로 진격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방면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히틀러는 이런 전황을 타개하고자 독일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자를 끌어모아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이후 독일은 프랑스 전역에서 밀렸지만 프랑스 북부와 베네룩스의 항구는 독일군이 파괴하거나 확보하고 있었고 영국의 몽고메리는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 마켓 가든 작전을 펼쳤지만 발터 모델의 방어에 막혀 전선이 고착화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은 연합국이 사용하고 있는 보급 항구였는데 만약 독일이 안트베르펜을 탈환하면 연합군은 아주 멀리 있는 노르망디를 보급 항구로 사용해야 해서 사실상 전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히틀러는 안트베르펜을 뺏기 위해 프랑스 침공 당시 사용한 나찔 작전을 재탕하고자 했습니다. 독일의 남은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아르덴 숲을 통해 기습적으로 전차를 진격시켜 연합군을 남북으로 절단한 다음 북쪽부터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작전이 불가한 연합군은 독일과 평화 협상을 체결할 것이고 병력을 정비해 동쪽의 소련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차를 움직일 연료와 병력이 부족했고 동부 전선의 병력을 빼와야 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하면 독일이 진짜 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일 장성들이 반대했지만 히틀러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서부전선 총사령관 룬트슈테트는 안트베르펜은커녕 메즈강에만 도달해도 기적이라고 했죠. 반대로 독일 최고사령부 작전부장 알프레트 요들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절대적으로 판세가 불리할 때 한 장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모험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독일의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요제프 디트리히 장군이 이끄는 제6기갑군은 북쪽으로, 만토이펠 장군이 이끄는 제5기갑군은 중부로, 에리히 브란덴베르거의 제7군은 남쪽으로 진격할 예정입니다. 두 기갑군은 안트베르펜을 향해 진격하며 7군은 미국 패튼 장군의 제3군을 막는 게 계획이었죠. 특히 디트리히는 공격 시작 24시간 내에 메즈강의 다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독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디트리히의 제6기갑군이 미군 방어선에 첫 번째 공격을 가했고 만토이펠은 자우어 강을 넘었습니다. 만토이펠은 미군이 잠들어 있는 사이 기습을 감행했으며 공병부대가 자우어 강의 교량을 놓고 기갑군이 뒤따랐습니다. 12월 17일 아직까지 작전은 순조롭습니다. 독일군은 서부 전선이 다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모든 예비군을 전선으로 보내며 방어를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바스토뉴가 메즈강을 향한 주요 도로의 교차점이므로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소라고 판단해 제101 공수사단을 파견했습니다. 12월 19일 제101 공수사단은 바스토뉴를 수비하기에 병력이 적었고 독일은 순식간에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양측은 며칠 동안 공방전을 벌였고 독일군의 바스토뉴 점령 시도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패트는 바스토뉴를 구출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12월 21일 바스토뉴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고 한 장교는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과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우리의 강력한 진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2월 22일 독일군 미트비츠 기갑대장은 미군에게 항복을 요구했으나 바스토뉴를 방어 중인 앤서니 맥콜리프 장군은 욕을 날리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항복 요구는 협박에 불과했습니다. 미트비츠는 방어군을 전멸시킬 힘이 부족했기에 지원군을 기다리거나 포위된 미군을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했기 때문에 공중보급이 힘들었고 미군은 식량과 탄약이 떨어져가고 있었죠. 한편 패튼 장군은 바스토뉴로 향하고 있지만 파괴된 다리와 눈보라로 인해 진격 속도가 느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패튼은 눈보라 때문에 작전이 힘들자 군종 목사에게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눈이 그치고 맑은 날씨를 내려주시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귀신같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패튼의 기도작전으로 거센 눈보라는 멈췄고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연합군 항공기들이 벨기에 하늘을 가득 메우며 대규모 보급품이 바스토뉴에 공수되었고 제101 공수사단은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보급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다 전폭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독일의 진격을 저지했죠. 12월 24일 한편 독일 제2기갑사단이 메즈강 근방 셀레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셀레는 독일군이 아르덴 공세에서 도달한 가장 서쪽 지점이었지만 보급품과 연료가 부족해 더 이상 진격할 수도 철수할 수도 없었죠. 독일이 셀레를 점령한 다음 날 연합군은 굶주리고 지친 독일군 기갑부대를 발견했습니다.
룬트슈테트는 히틀러에게 작전이 실패했다고 보고했지만 히틀러는 여전히 철수를 거부하고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12월 26일 패튼 장군은 마침내 바스토뉴에 도달했습니다. 패튼은 전차로 독일 방어선을 뚫고 바스토뉴 내부로 돌입해 도시를 구출합니다. 이후 독일군은 바스토뉴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 공격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연합국의 반격에 후퇴해야 했습니다. 아르덴 공세는 연합군의 허점을 찌른 공격이었으나 동부 전선에 있는 병력과 모든 물자를 소모하면서 펼친 공세였기 때문에 독일 패망을 앞당겼습니다. 연합군은 대공세 때문에 독일 진격 계획을 6주 미뤘지만 오히려 소련은 신나서 독일 본토로 진격할 수 있었죠. 오늘은 독일의 마지막 한타 아르덴 대공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